오늘도 야근을 마치고 무거운 몸을 이끌며 퇴근하시는 길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피곤한 얼굴을 보다가 무심코 켠 인스타그램 속에는 왜 이렇게 예쁘고 날씬한 사람들만 넘쳐나는 걸까요? 점심시간에 스트레스 받는다며 동료들과 함께 먹었던 마라탕과 달콤한 바닐라 라테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깊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퇴근 후 헬스장에 가야겠다고 다짐했던 아침의 결심은 온데간데 없고 당장 침대에 누워 쉬고 싶은 마음뿐이죠. 바쁘고 피곤한 우리 직장인들에게 숨막히는 식단 관리와 매일 밤 이어지는 강도 높은 운동은 어쩌면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마법 같은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일론 머스크가 일럿으로 엄청난 체중을 감량했다더라. 킴 카다시안의 다이어트 비법이 바로 이 주사라더라. 최근 뉴스나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름들, 바로 삭센다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 주사제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주사만 콕 찌르면 거짓말처럼 식욕이 뚝 떨어져서 힘든 노력 없이도 살이 쑥쑥 빠진다는 소문이 돌고 있죠. 운동할 시간도 부족한 2030 직장인 여성들에게 이보다 더 달콤하고 매혹적인 유혹이 있을까요? 왠지 나만 빼고 다들 이 주사로 몰래 예뻐지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마저 듭니다. 당장 내일 점심시간에 병원에 달려가 처방을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지실 텐데요. 하지만 잠시만요. 여러분의 소중한 지갑을 열고 내 몸에 직접 바늘을 찌르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노력 없이 얻어지는 기적은 없다는 옛말. 다이어트에서도 예외일까요? 병원 광고나 성공 후기에서는 절대 크게 강조하지 않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이 깨지는 비용 문제부터 내 일상을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부작용, 그리고 주사를 끊는 순간 찾아오는 잔인한 요요 현상까지. 오늘은 바쁜 여러분을 대신해 제가 삭센다와 위고비의 작동 원리부터 현실적인 한계까지 병원에서는 다 알려주지 않는 팩트만을 모아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주사들이 대체 어떻게 살을 빼주는 건지 그 마법의 원리를 아주 쉽게 알아볼까요? 핵심은 바로 GLP-1, 즉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라는 호르몬에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밥을 배부르게 먹고 나면 장에서 뇌로 이제 배가 부르니 그만 먹어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삭센다와 위고비는 바로 이 배부름 호르몬을 인공적으로 흉내낸 성분입니다. 즉, 나는 방금 물 한 잔만 마셨는데도 뇌는 삼겹살 3인분을 먹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일종의 뇌 해킹 시스템인 셈이죠. 식욕 자체가 생기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고 살이 빠지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삭센다와 위고비는 무엇이 다를까요? 초기 모델인 삭센다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스스로 배에 주사를 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바쁜 아침이나 피곤한 저녁에 매일 바늘을 찌르는 건 생각보다 꽤 귀찮고 무서운 일이죠. 반면 최근에 나와서 엄청난 화제를 모은 위고비는 일주일에 단 한 번만 주사해도 효과가 유지됩니다. 성분이 몸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체중 감량 효과도 삭센다보다 위고비가 훨씬 강력한 것으로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전 세계적인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사로 한 자릿수 몸무게를 만든다니 정말 꿈의 약물 같아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가격표입니다. 이 비만 치료제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인데요. 삭센다의 경우 한 달 유지 비용이 대략 10만 원대에서 30만 원 선을 오갑니다. 그렇다면 효과가 더 좋은 위고비는 어떨까요? 국내 출시 가격이나 처방 비용을 합치면 한 달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습니다. 1년이면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다이어트 주사 값으로 날아가는 셈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야근하며 번 소중한 월급이 매달 다이어트 세금처럼 고스란히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없는 금액이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쳐도 내 몸이 겪어야 할 대가는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주사제들의 가장 흔하고 고통스러운 부작용 첫 번째는 바로 참기 힘든 메스꺼움과 구토입니다. 인공적으로 배가 부른 상태를 억지로 유지시키고 위장의 운동을 느리게 만들다 보니 항상 속이 뻐그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울렁거리게 됩니다.
실제로 주사를 맞은 직장인들의 후기를 보면 중요한 회의 중에 헛구역질이 올라와서 도망치듯 화장실로 뛰어갔다거나 마치 끝없는 임산부의 입덧을 겪는 것 같아 너무 괴로웠다는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예뻐지려고 맞은 주사 때문에 일상생활과 업무가 흔들린다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메스꺼움뿐만이 아닙니다. 위장의 움직임이 극도로 둔해지다 보니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소화기계에 재앙을 불러옵니다. 심각한 변비에 시달려 며칠 동안 화장실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끔찍한 설사가 멈추지 않아 외출조차 두려워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겹치면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것을 떠나 몸 전체의 컨디션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죠. 다이어트를 해서 예쁜 옷을 입고 친구들과 주말에 맛있는 브런치를 즐기고 싶었는데 정작 속이 아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화장실만 들락거려야 한다면 그건 우리가 원했던 행복한 다이어트가 아닐 것입니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부작용은 체중계 숫자 뒤에 숨어 있습니다. 주사를 맞고 입맛이 없어져서 밥을 굶으면 당연히 살은 빠지겠죠. 하지만 이때 빠지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없애고 싶어 하는 미운 지방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탄탄하게 지탱해주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소중한 근육이 지방과 함께 무서운 속도로 빠져나갑니다. 음식을 적게 먹으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고 근육이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져서 나중에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최악의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체중계의 숫자는 줄었을지 몰라도 거울 속의 내 몸은 탄력을 잃고 축 처진 낯선 모습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손실과 영양 부족은 곧바로 우리의 얼굴에 타격을 입힙니다. 서양에서는 이를 오젬픽 페이스, 즉 다이어트 주사로 인해 늙어버린 얼굴이라고 부르는데요. 단기간에 급격하게 살이 빠지면서 얼굴의 지방과 콜라겐이 함께 빠져나가 피부가 심하게 처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현상입니다. 눈밑은 퀭해지고 볼살이 쏙 들어가서 10년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피곤한 인상이 되는 것이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는 탈모를 겪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생기 있는 아름다움을 원해서 큰돈을 들였는데 결과적으로 병든 사람처럼 수척해 보인다면 이것이야말로 다이어트의 가장 뼈아픈 실패가 아닐까요? 자,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쓰고 메스꺼움과 변비를 견디며 마침내 목표했던 몸무게에 도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입고 싶었던 치마도 맞고 셀카도 예쁘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비용도 부담스러우니 주사를 끊어도 되겠죠? 여러분은 다이어트에 완벽하게 성공한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진정한 악몽은 주사 바늘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 몸속에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던 식욕의 괴물이 쇠사슬을 끊고 풀려나는 날이 온 것입니다. 주사를 끊으면 과연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요? 외부에서 인공적으로 들어오던 가짜 배부름 호르몬이 갑자기 똑 끊기면 우리의 뇌는 심각한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식욕이 과거보다 2배, 3배 더 강력하게 폭발해버리는 것이죠. 배가 부르다는 신호체계가 망가져버렸기 때문에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샐러드 반 접시만 먹어도 배가 불렀는데 주사를 끊은 지 며칠 만에 치킨 한 마리에 피자까지 먹어치우고도 허기를 이고냐니가. 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학적으로 조작되었던 뇌의 보상 심리가 미친 듯이 반항을 시작하는 생물학적인 본능의 폭주입니다. 이렇게 폭발한 식욕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바로 다이어터들의 영원한 적, 요요 현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주사를 맞으며 굶는 동안 우리 몸의 소중한 근육이 다 빠져나가서 기초대사량이 바닥을 쳤다는 사실을요. 대사량은 줄어들었는데 식욕은 미친 듯이 날뛰니 어떻게 될까요? 체중이 주사를 맞기 전보다 훨씬 더 무섭게 치솟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삭센다나 위고비 임상실험 결과를 보면 약물 투여를 중단한 환자들의 대부분이 1년 안에 감량했던 체중의 3분의 1을 고스란히 다시 찌웠다고 합니다. 돈 잃고 근육 잃고 오히려 살은 더 잘 찌는 억울한 몸이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슬픈 사연을 가진 30대 직장인분이 계십니다. 큰맘 먹고 3달 동안 삭센다를 맞아서 10kg을 뺐지만 약값의 압박과 지독한 울렁거림 때문에 결국 투약을 중단하셨죠. 끊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입 터짐이 찾아왔고 퇴근 후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습관을 통제하지 못해 결국 6개월 만에 15kg이 찌면서 이전보다 몸무게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에 기대서 살을 뺐을 때는 내가 다이어트를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결국 약 없이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가 되어버렸다고요. 상처받은 자존감은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삭센다와 위고비는 원래 고도 비만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의학적 치료제입니다. 당장 다음 달에 있을 친구 결혼식에 예쁜 원피스를 입기 위해서 혹은 여름 휴가 때 비키니를 입으려고 3, 4kg을 빼기 위해 가볍게 사용하는 미용 목적의 마법 물약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심각한 대사증후군을 겪고 있어 의학적인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는 훌륭한 생명줄이 될 수 있지만 그저 조금 통통한 체형을 마르게 만들고 싶은 일반인들에게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크고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약물의 길에서라도 살을 빼고 싶어 할까요? 매일같이 소셜미디어에서 쏟아지는 마른 몸에 대한 비정상적인 기준, 그리고 외모가 곧 자기관리의 척도라고 평가받는 사회적 압박감 속에서 우리 직장인들은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뼈말라라는 유행어가 돌 정도로 깡마른 몸을 동경하면서 내 몸을 혹사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중계의 숫자 1, 2kg의 일희일비라며 하루하루의 기분을 망치기에는 여러분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올 때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말 의사의 진단에 따라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삭센다나 위고비를 똑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주사는 보조바퀴일 뿐 자전거의 페달을 밟는 건 여러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약으로 식욕이 줄었을 때 굶는 것이 아니라 닭가슴살이나 두부 같은 질 좋은 단백질을 챙겨 먹으며 근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바쁘더라도 퇴근 후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같은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해서 우리 몸의 엔진인 기초대사량을 지켜내야만 약을 끊었을 때 끔찍한 요요의 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입니다. 퇴근 후 미친 듯이 떡볶이나 초콜릿이 당길 때 그게 정말 위장이 비어서 배가 고픈 것인지 아니면 오늘 직장 상사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씹어 넘기기 위한 감정적인 가짜 허기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무작정 약으로 식욕의 입을 틀어막기 전에 물을 한 잔 마시고 심호흡을 하며 지친 내 마음부터 달래주세요.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습관 자체를 고치지 않는다면 세상의 그 어떤 기적의 주사도 여러분을 평생 날씬하게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을 다이어트 주사에 쓰는 대신 그 돈으로 차라리 퇴근 후 즐겁게 할 수 있는 테니스나 요가 학원을 등록해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풀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주사 한 방을 맞는 것보다 살이 빠지는 속도가 훨씬 더디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근육과 체력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약을 끊으면 사라지는 모래성 같은 가짜 다이어트가 아니라 평생 내 곁을 지켜줄 든든한 다이어트 적금을 지금부터 부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매일 헬스장에 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출퇴근길에 한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기, 점심 식사 후에 동료들과 햇살을 받으며 10분 동안 산책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올라가기 같은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기적의 주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인공적인 약물로 몸을 속이는 대신 따뜻한 관심과 작은 행동으로 내 몸을 진정으로 사랑해주세요. 결론적으로 삭센다와 위고비는 비만이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이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종해야 할 다이어트의 정답은 아닙니다. 빠른 길에는 언제나 숨겨진 함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단기간에 살을 빼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가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에도 활기차게 일하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진짜 건강한 나를 만드는 데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체중계의 숫자에 집착하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거울 속의 나에게 오늘도 수고했다고 따뜻한 칭찬 한마디를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결국 여러분의 몸이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만약 심사숙고 끝에 치료제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부디 전문의와 깊이 상담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과 요요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세우시길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망설여지신다면 오늘 저녁 퇴근길에는 약국이나 병원 대신 신선한 야채가 가득한 마트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바쁘고 고된 하루를 살아낸 여러분의 몸은 화학적인 주사액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과 충분한 휴식, 그리고 스스로를 아끼는 다정한 마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다이어트의 늪에서 고민하시던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시원한 해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한번 켜시고 시원한 물 한 잔을 드셔보세요. 작은 실천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내일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